안녕?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뚝이야. 오늘은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무인 매장에 과장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해. 내용이 좀 길어. 끝까지 들으면 분명 뼈와 살이 될 거야. 좋아요랑 구독이랑도 해줄 거지? 요즘 길 가다 보면 무인 매장 진짜 많이 보이잖아. 한때는 무인 매장 하면 완전 대박 아이템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진짜 돈 번다던 무인 매장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 그저 사람 없이 운영되니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서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 많은 무인 매장들이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2026년 되면 이 무인 매장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 단순하게 사람 없이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라 AI 같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매장 안 유동 인구랑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격도 알아서 조절하고 심지어는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프로모션까지 제공해주는 진짜 똑똑한 공간으로 변할 거래. 예전에는 그저 인건비를 아낀다는데 초점을 맞춰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운영 자체를 지능화하고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는 무인 매장이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더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기술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거야. 지역 특산물이나 로컬 브랜드와 협업하여 온라인 쇼핑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오프라인 매장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것이라고 해.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비대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잖아?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무인 매장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기다림 없이 바로 상품을 구매하고 계산대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이 스마트하게 결제하는 방식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지.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워낙 익숙해져서 2025년에는 국내 외식 주문의 거의 40%가 모바일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무인 매장에서 스마트하게 결제하고 주문하는 게 우리 생활에 완전 녹아들게 될 거라는 얘기지. 이는 무인 매장이 더 이상 특별한 형태의 상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소비 접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이런 흐름을 보면 무인 매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긴 해. 세계 무인 편의점 시장만 해도 2026년에는 10억 5천만 달러 규모가 될 거고 2035년까지 매년 39.69% 거의 40% 가까이 성장해서 213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하더라. 진짜 상상 이상의 스케일이지? 특히 국내에서는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되니까 무인 매장이 운영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대.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무인 매장 도입이 활발해. 파리바게뜨 같은 곳에서는 밤 시간대에 무인으로 운영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고 편의점들도 하이브리드 매장이라고 해서 낮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돌리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야. 상시 수요가 있고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나 세탁소, 밀키트 매장, 셀프 사진관 같은데 말이야. 이런 업종들은 고객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비대면 운영으로 인한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화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무인 매장이 너무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문 닫는 곳도 엄청 많아지고 있대. 심지어 2026년에는 무인 매장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더라. 왜냐하면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많은 창업자들이 무인이라는 단어만 보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야. 일단 시작하기 전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해. 진입장벽이 낮으니 리스크도 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인다면 최소 부수입 한 달에 100만 원은 가능해. 수익성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운영 비용 때문이래.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아예 손이 안 가는 게 아니거든.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도난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기물 파손도 생기지. CCTV만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매장 청소, 재고 관리, 상품 진열, 고객 불편 응대 등 매장을 관리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해. 매출은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러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이다 보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지. 결국 무인 매장도 관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오히려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이것도 인건비 나가는 자영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해.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하려면 때려치워야지. 그보다 우후죽순처럼 매장이 생기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 특별한 차별점 없이 그저 무인이라는 점만 내세워서 창업을 했다가는 금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예전에는 사람 안 써서 돈 번다는 환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지. 경쟁 과열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는커녕 운영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점주들도 상당수라고 하니 단순하게 인건비 절감 효과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 된 거야.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무인 매장이 처음에는 첨단 기술의 상징처럼 주목받았지만 비싼 설비 투자 비용, 복잡한 유지 보수 부담, 그리고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쓰는 문화나 도난 문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매장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특히 아마존 고해머장 고와 같은 선도적인 무인 매장들도 예상보다 높은 운영 비용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며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무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창업을 생각한다면 몇 가지는 꼭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이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저가 무인 카페처럼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레드오션 아이템에 뛰어들면 망하기 딱 좋대. 대신 좀 더 차별화되고 독점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페코노미 트렌드에 맞춰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 반려동물 용품점이나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저칼로리 무인 편의점 혹은 스터디 카페보다 객단가가 높고 운영하기 쉬워 경쟁이 덜한 24시간 무인 스터디룸 같은 아이템들이 2026년에는 특히 유망할 거라고 하더라.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좋고 야식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무인 라면 가게나 건어물 샵도 괜찮지만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두 번째는 효율적인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이야. 무인 매장이라고 주인이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거든. 매일매일 매장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야 하고 재고도 꾸준히 채워 넣어야 해. 상품 진열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야. 또한 기기 고장이나 고객 불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대. 이를 통해 점주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초기 보안 시스템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도난이나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하더라. 이는 단순히 CCTV 설치를 넘어 출입 통제 시스템, 비상벨,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해. 고가의 제품들을 무인으로 할 때는 최첨단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은 그렇지 않아. 세 번째는 상권 분석이랑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이야.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지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가게만의 특별함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어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단순히 무인이라는 점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워. 타겟 고객층이 누구인지,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아이템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독특한 인테리어, 특별한 상품 구성, 편리한 결제 시스템 등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조사하고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지. 즉, 무인 매장이라는 형태보다는 어떤 무인 매장인가가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야. 물론 초기 창업 비용도 꼼꼼하게 고려해야지. 무인 매장이라고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더라고.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키오스크 및 보안 시스템 설치 비용, 상품 사입 비용 등 최소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대.
내 경우는 매장 하나에 총 비용 다 해서 13평에 5천만 원 이상 들었어. 권리금이 1천만 원이었거든. 예를 들어 첨단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넓은 평수의 매장을 구성한다면 투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섣불리 시작하기 전에 얼마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 자금 조달 계획도 명확하게 세워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 무인 매장이 절대 쉬운 장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고 돈 잘 벌릴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해. 결제가 제대로 안 되거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고객 불편, 예상치 못한 도난 문제, 시스템 고장, 매장 청결 유지의 어려움, 재고 보충의 번거로움 등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대. 무인 매장은 사람이 없는 가게가 아니라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가게일 뿐이야. 즉, 물리적으로 매장에 항상 있지 않을 뿐이지 점주의 관심과 노력은 일반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단순히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결론적으로 2026년 무인 매장 시장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 기술의 발전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경쟁도 심하고 높은 운영 비용,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성공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시장 조사하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해. 더 나아가 고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단순히 수익성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면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무인 매장 창업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분명히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꼭 당부의 말인데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가가 낮은 소매품 위주라는 걸 명심해. 대출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어야 해. 내가 볼 땐 유튜브에서 3천 가지고 차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보증금, 권리금 뺀 최저 비용이야. 추가되는 거나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5천 정도 보는 게 정상이지. 이 투자금을 대출받아서 하면 금리 올라가면 바로 직격탄이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종잣돈을 모아서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해. 아이템은 많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사업이야. 그럼 이번에는 무인 매장을 하면 득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한테 무인 매장을 추천하는지 설명해 줄게. 가만 보면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 모델인 것 같단 말이지.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득이 될까 하고 생각해보면 몇몇 유형이 딱 떠오르더라고.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려는 자영업자나 새로운 기술에 관심 많은 예비 창업가들 말이야.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싶어. 사실 최저임금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무인 매장은 이런 고민을 확 줄여주잖아.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직원 채용이나 야간 수당 같은 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사장님들한테는 진짜 단비 같은 존재지. 생각해봐.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내가 가게에 없어도 알아서 장사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 효율성이 확 올라가는 거지. 게다가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가장 큰 비용인데 이걸 줄이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질 수 있잖아. 특히 작은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테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굳이 상주 직원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인건비 절감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거고, 절감된 인건비는 매장 관리 시스템 개선이나 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에 재투자해서 매장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도 있겠지. 무인 시스템은 고객 응대가 복잡하지 않은 제품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밀키트, 세탁소, 심지어는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업종의 사장님들이라면 무인 매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은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무인 매장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2호점, 3호점을 내고 싶지만 일일이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경우 있잖아.
이럴 때 무인 매장으로 확장하면 관리 부담을 확 줄이면서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겠지. 심지어 기존 매장의 매출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을 창출하고 싶은 경우에도 무인 매장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인력을 추가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 리스크도 적고 내가 직접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니 여러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야.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도 무인 매장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 복잡한 직원 관리나 서비스 교육 같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수 있잖아.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인 매장은 그런 점에서 아주 유연하고 혁신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 특히 소자본 창업을 꿈꾸거나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엔잡러들에게도 무인 매장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말이야. 또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복잡한 관리 시스템 때문에 망설였던 창업가들에게도 무인 매장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무인 매장이 큰 득이 될 수 있어. 아, 경남 김해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얘기 들어봤어? 거기는 전통시장 상인회랑 협력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시장 고객들한테 할인 쿠폰도 주고 매장 앞에 홍보 포스터도 붙여서 시장 손님들을 자기 매장으로 유입시켰대. 이게 단순히 자기 매장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 거지. 무인 매장이 지역 커뮤니티와 긍정적으로 연결되면 생존력이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면 광고 없이도 지속적인 고객 유입이 가능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작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무인 매장을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동네 소식지를 비치해두는 등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동네 사람들이 추천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 광고를 따로 안 해도 입소문만으로도 고객이 계속 찾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인 매장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지역 특색을 살린 무인 매장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인 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절실하게 느낀 무인 매장 하면 득이 되는 유형은 분명 육아를 병행하며 소득을 원하는 아이 엄마들이 아닐까 싶어. 나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초1이라서 무인 매장을 두 군데 운영하니 시간도 남고 취미생활도 하고 예체능만 학원에 보내고 공부는 패드나 문제집을 활용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거든. 평균 월 300 정도 순수익인데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아이와 돈과 자유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나는 만족하는 편이야. 결국 무인 매장이 득이 될 사람들은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싶은 사람,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를 찾거나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시너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장을 똑똑하게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단순히 돈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접근한다면 무인 매장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야. 또한 고객에게 24시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은 사업가에게도 무인 매장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은 큰 매력으로 다가올 테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인 매장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해.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인 매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무인 매장은 성공적인 미래를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불어넣어야 잘 풀릴 거야. 예를 들면 매장을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키면 내가 뿌듯하다거나 그런 가치가 있어야 신명나게 일할 맛이 생길 거야.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줄 거지?